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공은 협상력에 달려있다. 두 번째 시간 황전원입니다. 성공을 원하시면 꼭 협상을 배우십시오.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나 협상의 달인이었습니다. 오늘은 협상은 몸으로 익혀야 한다를 주제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둘째 녀석이 어릴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둘째가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들뜬 마음에 그의 손을 잡고 이제 입학식 시간에 맞춰서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교문 앞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그 둘째 녀석이 학교에 갈 수 없다고, 자기는 학교 다니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교문 안으로, 학교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입학식 시간은 다 되었고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를 억지로 때려서 울리면서까지 입학식 날 데리고 갈 수는 없었던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은 온갖 당근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입학식 끝나고 나면 너가 좋아하는 무엇을 사줄게. 근데 그것으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또 다른 옵션을 내놓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싶어 했던 장난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온갖 당근을 제시하고 난 뒤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입학식에 정상대로 도착할 수 있었고 입학식은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저로서는 무척이나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가야 될, 둘째 녀석이 당연히 가야 될 학교인데 그 녀석은 당연히 가야 될 학교를 가면서 저에게 엄청난 비상금을 털게 만든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협상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완전히 이 둘째에게 당한 셈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저의 둘째 녀석이 진짜 학교 가기 싫어서, 왜냐하면 낯선 사람과 어울리는 부담도 있고 낯선 곳을 싫어하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가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협상의 관점에서 이것을 살펴봤을 때 만약에 협상의 관점에서 이렇게 때를 썼다면 그야말로 절묘한 협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선 협상 시한입니다. 입학식 시간이 아주 째깍째깍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렇게 때를 쓰면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을 찾기가 무척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은 쫓기는 사람에게 언제나 불리하게 작용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입학식 날 며칠 전에 학교 가기 싫다라고 했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큰 당근을 제시하지 않아도 그 녀석을 설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에게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외에 학원을 가도 학력이 인정이 된다라든지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저는 그렇게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이 학교라고 하는 딱 이 한 가지 대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협상에 있어서는 대안이 없는 사람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협상 시한이라든지 대안 부재, 이 모든 면에서 협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그 녀석은 그러한 상황을 최대한 10분 활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챙겼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학교 가기 싫은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떼를 쓰는 단순한 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협상의 관점에서 곰곰이 바라보면 협상의 시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누구에게 유리하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대안이 있는 사람과 대안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유불리가 작용하는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모든 것이 다 협상이고, 우리 협상은 일상에서 누구나 다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이 곧 협상 트레이닝 장소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폴리텍 대학에서 한 6년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 폴리텍 대학은 직업교육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이 폴리텍 대학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은 산업 현장에 갑니다. 산업 현장에 가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대개 중소기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급여가 적고 근무 시간도 썩 좋지 않습니다. 작업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선후배들이 무슨 기술을 아주 학교처럼 자상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는데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거의 들어보면 이 기간을 몇 년 정도 기술을 익히면서 견디고 나면 기술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거기 가서 또 몇 년 이렇게 익히고 나면은 또 다른 스카우트 제의가 오고, 이래서 한 두세 번 정도 업그레이드만 되면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평생을 먹고 살 정도로 기술적으로도 진보가 되고 또 페이도 상당히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기간을 잘 견디지를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또는 본인이 일정한 기술 수준에 대해서 더 큰 회사로 옮기고 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 사람과 연봉이라든지 근무 조건이라든지 또는 뭐 주거에서 뭐 사택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상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연봉 협상 뭐 이러면 운동선수나 또는 연예인이나 매니저를 두고 있는 연예인이나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방금 예시 드린 바와 같이 회사를 옮길 때마다 그럴 때마다 협상이 이루어지고 특히 이제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본인이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술을 가지고 이 직장 저 직장 유리하게 협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동이 자유스러운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한 직장의 평생을 봉직한다는 것은 이전에 옛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협상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이 협상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협상은 우리가 어떻게 익혀야 될까요? 저는 협상을 배우는 사람에게 항상 자전거 타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자전거 배울 때 여러분 어떻게 배웠나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다리를 다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전거를 배웁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 왼쪽으로 넘어갈 때 핸들을 몇 도 각도로 틀고 몸의 체중을 몇 번 어느 정도 배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협상을 배우지 않습니다. 즉 협상은 쉽게 이야기해서 몸으로 체득을 해야 되는 것이 협상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흔히 말하는 어머니 손맛의 비밀이라고 그러죠. 자, 아무리 좋은 훌륭한 주방장이 만들어도 본인이 어릴 때 맛봤던 어머니의 손맛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머니가 나물을 주무릴 때, 나물을 무치고 할 때 그 어떤 손맛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떤 똑똑한 인공지능이 나와서 그 나물을 손의 압력은 얼마로 하고 좌로 몇 번 돌리고 우로 몇 번 돌리고 어머니 흉내를 낸다고 해서 그 손맛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어떤 노하우는 가지고 있는데 말로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체화된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embodied knowledge, 몸에 체화된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도 체화된 지식인 거고 동시에 어머니 손맛도 체화된 지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 협상 역시 실제 실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몸으로 체화되어야 됩니다. 체득이 될 때 그것이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못하는 학생에게 야, 너 자전거를 왼쪽으로 이럴 경우는 몇 도 각도로 꺾어, 이럴 경우는 몇 도로 각도로 꺾어, 그렇게 설명을 했다면 그 자전거는, 그 학생은, 그 사람은 자전거를 평생 배울 수가 없습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시중에 나와 있는 협상과 관련된 책들이 이와 유사한 류의 어떤 일회성 어떤 훈시나 충고 상황에 따른,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안타깝게도 실제 생활에서는 거의 사용이 응용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 우리가 태권도 수련할 때 약속 대련처럼, 약속 대련을 아무리 많이 해도 실전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은 일종의 그 체화된 지식이기 때문에 실습을 통해서 몸으로 우리가 익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은 일상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인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이 협상 개념을 가지고 협상을 몸으로 이렇게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협상 잘하는 아이가 성공한다라는 책을 제가 쓴 이유도 어릴 때부터 협상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애들이 용돈을 요구할 때 그냥 용돈을 주는 것보다 협상적 관점에서 어떤 걸 해줄 때 어떤 걸 준다라든지, 또는 어떤 것을 너가 용돈을 나에게 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준비해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릴 때부터 트레이닝을 시킨다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협상의 몸이 체득이 되는 겁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부부관계 또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도 이 가정에서 이 협상 부분을 조금씩 활용을 하면은 실제로 몸으로 익히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상은 우리들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이 곧 연습장이고 협상의 트레이닝 장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협상은 체험을 통해서 몸으로 체화된 지식이다. 그래서 실제로 몸으로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체화된 지식을 위해서, 몸으로 익히기 위해서 가장 실천하기 좋은 장소가 바로 가정이다. 그래서 가정이 협상 트레이닝의 출발장이다. 이 세 가지 부분을 오늘 강의의 요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